와, 엄청난데? 다들 혹시 기사 봤어? 오늘 엄청난 이슈가 하나 떠올랐지. 바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야. 무려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인데,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랑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에 대해서 산부인과 A씨가 헌법 소원을 냈는데 오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야. 헌법 불합치, 자기 낙태죄, 의사 낙태죄. 아니 통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그럼 끝까지 한번 봐봐. 우선 낙태죄는 1953년 처음으로 조항이 도입되었어. 그러다 지난 2017년 의사 낙태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A씨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의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관 9명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거지. 이 중 7명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뜻의 위헌 결정을 내린 거고, 나머지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린 거야. 위헌으로 본 7명 중 4명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법률은 위헌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없으면 사회가 엄청 시끄러워지잖아. 그래서 법 개정까지만 잠시 법률을 존속시킨다고 보면 돼.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선고 즉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걸 뜻하지. 근데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한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된 거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야. 그리고 만약 국회가 이때까지 개정안을 형법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자연스럽게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지. 어때? 참 쉽지? 위헌을 주장한 재판관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중점에 둔 건데,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인간의 존엄과 태아의 생명 중시를 앞세웠어.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떠냐고? 개인적으로는 나도 낙태죄를 반대하는 입장이야. 왜냐고? 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이제 발생한 80가지 낙태 관련 그 판결을 분석을 해봤대. 근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 먼저 여성을 고소한 대부분이 남친, 남편, 그리고 남성 측 가족들이었대. 그리고 둘째로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거나 혹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서 낙태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대. 실제로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 수술을 한 커플이 있었는데 이들이 헤어지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전 남자친구가 학교에다가 그 전 여자친구가 낙태했다는 사실을 퍼뜨린 거지. 아무튼 분노한 여성이 어떻게 했겠어. 당연히 찾아가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랬더니 오히려 전 남자친구가 적반하장으로 뭐라 그랬냐면, 난 그럼 널 낙태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했대.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 낙태한 사실은 낙태한 당사자인 여성과 수술한 의사 그리고 상대 남성, 이렇게 3명밖에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셋 중 1명이 이렇게 고소하지 않는 한 드러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 그래서 알고 보면 고소인 대부분이 남성 또는 남성 측 가족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 아니 상식적으로 여성들이 나 낙태했어 이러고 다닐 일은 없잖아. 그리고 과거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런 말을 했대.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완전히 빠져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책임을 면하는 건 둘째치고 오히려 앞의 사례처럼 이걸 이용해서 협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 물론 낙태죄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도덕과 윤리, 사회 질서, 전통, 가족, 보통 이런 걸 끌고 온다고 하는데, 잘 봐봐. 이들은 정작 성폭행 당해서 생긴 배아는 죽여도 싼 사람 취급을 한다던가, 그리고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자라날지는 신경을 좀 안 쓴다는 점도 있어.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성의 인생도 전부 배제시켜버리지. 이건 아니잖아. 임신은 무조건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맺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정작 책임과 피해는 여성들만이 지금 이걸 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따 대고 피임 운운하는 것도 굉장히 웃겨. 애초에 100% 안전한 피임은 없을 뿐더러 남녀가 같이 성관계를 한 건데 왜 모든 책임이 여성들한테만 가냐는 거야. 아니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낙태죄가 없어지는 게 맞다고 본다는 거야. 결국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자기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든 이번 헌재의 판결은 굉장히 난 옳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정말 웃긴 게 하나 있잖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고 여성들이 마구잡이로 낙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얼마나 헛소리냐면, 누가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막 차를 얻다 갖다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발목 수술이 무료라고 해서 자기 발목을 막 끊고 그렇게 무료로 수술 받을 사람들이 있겠어? 낙태를 하게 됐을 때 돌아오는 모든 책임이나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한테 간다는 걸 생각
생각해보면 절대 이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전혀 신빙성도 없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꼭 명심해도 아까 100% 안전한 피임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됐을 때 여자친구를 생각한다면 꼭 피임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이거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겠지. 만약 자기 일시적인 쾌감을 위해서 노콘을 했어. 그랬는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국회가 2020년까지 개정을 안 하면 이게 폐지되는 거라서 내년 총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도 엄청나게 변한단 말이야. 정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가서 무효표라도 꼭 날려줘야 돼. 그래야 이제 정치인들이 그 무효표라도 다 끌어오려고 본인들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 안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시사 문제에 우리가 목소리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안녕.